색과 형태를 덮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어떤 형태도 어떠한 색채도 보이지 않습니다. 말 그대로 색과 형태의 부재인 거죠. 그런데 결국에는 그 색과 형태가 검은색 아래에 실제로는 다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마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. 그래서 검은 사각형을 일컬어서 우리가 부재의 현전이라고 얘기합니다. 재밌죠? 자, 이번에는 그러면 또 다른 다다이즘 작가, 네오 다다이즘을 대표하는 작가, 미국의 제스퍼 존슨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스퍼 존스 같은 경우에는 네오 다다이즘 작가로도 분류가 되고 또 팝아트의 아버지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죠. 실제로 네오 다다이즘이 이제 좀 더 그 상업적인 경향을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팝아트화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일단 제스퍼 존스의 깃발이라는 작품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깃발이라는 작품은 세로는 107.3cm 그리고 가로는 153.8cm 상당히 크죠. 이 크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멀리서 이 작품을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. 아, 이게 깃발인가? 아니면 그림인가?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. 예. 왜 그런 질문을 던질까요? 이 제스퍼 존스의 깃발이라는 작품을 일반적인 미국 성조기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그림에 액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아까 전에 봤었던 윌리엄 드쿠닝 지우기라는 작품하고 상당히 상반되죠. 윌리엄 드쿠닝 지우기 같은 경우엔 그냥 뭔가 이렇게 낙서한 걸 지워놓은 듯한 스케치북 혹은 도화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아주 고급스럽게 보이는 금속 프레임을 딱 씌웠어요. 그러면서 이게 작품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. 그런데 제스퍼 존스의 깃발은 그런 액자 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액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작품의 마감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. 특별한 마감이나 액자 장치 없이 캔버스 전체를 성조기로 꽉 채운 덕분에 관람객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 이게 그림인가? 아니야 깃발인가? 틀이 없으니까 성조기로 봐야 되나? 아니야 그래도 이걸 그림으로 봐야 되나?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. 사실 이 그림을 좀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 일반 국기가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진 뭐 작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사실 실제로 제스퍼 존스는 그 합판에 여러 가지 그 캔버스 천을 오려서 붙이고 그 위에 다시 신문 용지를 콜라주처럼 오려 붙이고 그 위에 다시 왁스와 유성 페인트를 칠해서 다양한 질감이 살아있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미국 국기를 완성해 냈습니다. 자, 이 국기의 일부를 좀 확대해서 볼까요? 예. 그냥 우리가 이거를 작은 화면으로 봤을 땐 잘 모르지만 이렇게 그림의 일부를 확대해서 보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신문지가 오려 붙여 있는 것 같은 무슨 이렇게 광고 문구 같은 게 보이죠? 그리고 그 위로 물감을 막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질감 같은 게 느껴져요. 이렇게 텍스트를 읽어보면은 신문 용지가 또 무작위로 선택된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어, 이 제스퍼 존스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 혹은 이제 뭐 정치 뉴스, 국가 관련된 뉴스 이런 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는 다 배제하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, 광고 이런 것들을 오려서 붙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일상이 이 국기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죠. 정말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그 주변의 일상들. 예, 그리고 이 그림 표면은 되게 거칠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별 역시 48개의 별이 제각기 형태나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이 깃발의 원형이 된 실제 미국의 성조기는 1959년까지 미국에서 사용됐던 그 미국 국기로 알래스카하고 하와이가 당시에는 미국령이 아니었죠.
그래서 이 알래스카하고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의 48개 주를 그 상징하는 파란색, 그 다음에 그 48개의 흰색 별, 그 다음에 빨간색, 흰색으로 이루어진 그 13개 줄무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자,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그림을 그냥 벽에 붙이면 미국 국기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벽에 붙이면 그 자체로 액자가 없긴 하지만 깃발이라는 작품도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제스퍼 존스의 작품은 어떻게 보면 뒷샹의 레디메이드 개념을 역으로 이용한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뒷샹이 일반 기성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예술품으로 만들었다.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 바퀴 같은 작품들. 그렇게 뭐 우리가 레디메이드 예술을 이해한다면 제스퍼 존스는 이걸 이제 반대로 작품을 마치 일반 오브제처럼, 즉 미국 국기를 그린 자신의 이 깃발이라는 예술 작품이 그냥 일반 국기와 마찬가지로 사용되게 만들면서 반대로 예술 작품을 레디메이드 기성품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죠. 이렇게 해서 존스의 작품을 그 미적 가치를 지닌 예술가의 작품이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성품 중에 하나, 즉 일반 미국 국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한마디로 레디메이드 예술론을 반대로 이용한 거다. 역이용한 재미있는 또 그 하나의 예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마지막으로 제스퍼 존스의 또 다른 작품, 채색된 청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이 작품은 당시 미국의 추상주의 화단을 이끌었던 윌리엄 드쿠닝이 그 팝아트 작가를 지지하고 그들의 작품을 사모았던 컬렉터 레오 카스텔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했던 그 말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작한 작품이라고 합니다. 그 윌리엄 드쿠닝, 아까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라우센버그가 작품을 다 지웠던, 예, 그 사람 맞습니다. 그리고 이 제프 존스와 절친이었던 라우센버그가 그 사람을 직접 그림을 달라고 해서 지워서 추상주의와 윌리엄 드쿠닝이 이끄는 그런 추상주의 예술 경향을 부정했던 것처럼